저는 40대,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회사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9시까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입사한 22살 신입사원이 꼭 9시에 출근합니다. 8시 58분, 9시 1분, 9시 2분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데 가끔 9시 10분을 넘기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하는 날 저희 팀 과장님이 웃으면서 9시에 출근하라고 9시 거의 다 돼서 오는데 10분만 일찍 오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하니 그 신입사원은 9시까지 출근인데 왜 10분을 일찍 와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말 한 번 잘했네요. 9시까지 출근인데 9시에 앉아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오자마자 커피 사러 나가고 이것저것 한다고 9시 반이나 되면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신입사원은 갑질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들이 꼰대인 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무한 건가요? 며칠 전 주말 키즈카페를 갔었습니다. 이제 4살인 우리 아들은 넓은 키즈카페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많은 기차를 타는 곳에 엄마들이 다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15분을 넘게 기다려서 결국 우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는 아기랑 아빠, 엄마, 친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아빠랑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끝이 났고 아들아 이제 우리 아들 탄다 신나지? 이렇게 말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빠가 출구로 나오면서 입구에 있는 엄마에게 아기를 넘겨주며 또 그 아기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할머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던 다른 아기 아빠가 살다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처음 보는 애가 좋은 거 배우겠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래도 아기는 저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5명이서 하는 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회비를 5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만나는 곳에 가서 식사합니다. 만나기로 했던 어느 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해서 들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렇게 밤에 레스토랑에서 먹은 사진과 영수증을 총무가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를 10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아직까지 100만 원을 넘게 쓴 적이 없었고 좀 어이가 없으면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말했더니 네가 안 와서 그런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1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내년쯤 결혼 생각을 하며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고 다 제 스타일인데 제 여자친구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 가서도 불만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수저가 조금만 더러워도 큰 소리로 이거 너무 더러우니까 바꿔주세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한번 실수로 음식을 잘못 갖다 주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을 걷다 어떤 사람과 실수로 부딪혔는데 좀 제대로 앞을 보고 걸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소문대로 미인이십니다. 라는 친구의 말에 정색하며 얼굴 평가하고 그러는 거 무례한 것 아시죠? 라고 말하니 친구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친구가 더 무례하다고 난리인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 결혼도 고민이 됩니다. 이것만 빼면 너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헤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남편을 깨우고 꼭 아침밥을 저에게 차리라고 하고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엄마 좀 더 자고 싶어. 아침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자. 그렇게 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합니다. 며느리로서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어 저도 거듭니다. 전기세를 아낀다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아파서 병원으로 와.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급하게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이제 20살을 갓 넘었고 엄청난 수술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간호사에게 병원비 수납을 나눠서 할 순 없냐고 물어보러 갔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고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온 날, 어머님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밥 먹고 힘내자. 라고 제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많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풀리더라도, 저는 우리 어머님과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요. 중학교 동창들을 15년 만에 만나게 된 어느 날, 친구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설레이고 저는 최근에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제가 혹시 너무 못났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친구들, 거의 비슷한 모습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친구가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오자마자가 한 친구에게 자식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말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물어봤습니다. 딩크족 비혼주의 친구들을 향해서 국가에서 민폐니 난임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나서서 너는 왜 그렇게 남을 생각 안 하냐? 고 했더니 너희들도 다 궁금했는데 내가 나서서 해준 거라며 웃는데 우리는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음 약속에서 우리 모두가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그 친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된 걸까요? 저는 올해 30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내 식구였지만 작년에 여동생이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며 집을 나갔고 지금은 부모님과 셋이 조용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취업 후에도 경제적 이유와 정서적 안정감 때문에 독립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진 이렇게 부모님 곁에 머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께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동생 결혼을 계기로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계획 중이니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독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동생의 결혼과 부모님의 이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사 가는데 내가 왜 서운하냐? 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 말에 더 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사할 곳이 제가 이직한 회사와 가까운 곳이라 다행이다 싶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함께 사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큰 말썽을 부린 적도 없고 적어도 집에서 눈총받을 만큼 무심했던 자식은 아니라 생각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걱정스러웠고 집안일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으니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도우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눈엔 달랐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진작 독립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지금은 조금 속이 상합니다. 누구보다 내 편일 거라 믿었던 가족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서글픈 감정일 줄 몰랐어요. 제가 서운한 것이 철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이는 아직 없고 맞벌이 중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 정말 걸어서 10분 거리쯤에 사십니다. 처음 뵀을 땐 굉장히 다정하고 사교적인 분이라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가까이 살아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 오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유순하시지만 속엔 단단한 기준과 은근한 고집이 있으셨어요. 문제는 이게 저희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들르시는데요. 그 자체는 괜찮았어요. 가족이니 올 수도 있죠. 근데 올 때마다 뭔가를 바꾸고 가세요. 예를 들면 제가 검정과 흰색 위주의 모던한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어두운 톤의 커튼을 직접 고르고 설치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커튼을 보시고는 이 집은 너무 어두워. 화사해야지. 하시더니 본인 마음에 드는 커튼을 주문해버리셨어요. 그것도 저희랑 상의 없이요. 처음엔 그래도 생각해서 사주신 거겠지 싶어 억지로 달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얄미운 건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그 커튼을 보며 어머, 이 집이 훨씬 밝아졌네. 내가 정말 잘 샀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커튼 값도 비쌌고 거절도 못했기에 더 속상했죠. 그뿐인가요? 화장실 슬리퍼부터 수세미 종류까지 자꾸 저희 집 물건을 본인 기준에 맞게 바꿔놓으시고 심지어 가구 위치까지 마음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건이 없고 정리된 자리가 다 바뀌어 있어서 찾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렇다고 어른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고도 못하겠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처음엔 남편도 좀 머뭇거리더니 어머님이 집에 오신 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우리 집 물건 위치 바꾸니까 찾기 힘들어. 우리 집이니까 좀 안 건드리면 좋겠어. 나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은 가끔 눈치를 주시지만 남편이 옆에서 저를 존중해주니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달까요? 어쩌면 이런 멋진 남편 있으니 참고 살아야겠지요?